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전화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이 사드 문제는 주요 의제가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단 한국에서 미국산 자동차 판매에 대한 장벽이 있고 한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이 들어온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와 같은 이 경제 현안 논의가 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잘 방어해야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행동을 볼 때는 사드 문제를 돌발적으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워싱턴 DC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해서 3박 5일간의 이제 이 방미 일정에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드가 주요 의제가 아니다. 지금 백악관이 이렇게 밝혔죠. 네. 그러나 이제 외교적 언사, 즉 공식적 언명과 실제 내용은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네, 주요 의제는 아니지만 과연 이제 거기에서 한마디를 서로가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이제 한국 언론과의 그 전화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관련 절차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게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존중을 하되 그러나 이게 사드 배치를 번복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한 셈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드 배치 문제가 주요 논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양국 간의 그 무역의 그 불균형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한국과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솔직하고 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역 문제, 한미 FTA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다. 이런 점을 이제 시사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조건이 적합하면 이 관여하겠지만 조건이 맞을 때까지 그 압박을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다를 바 없다.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편안하게 느낀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했습니다. 이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 그 두 정상의 그 회담 직후 오찬 이전에 그 공동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한미 양국 간에 이미 그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이런 점을 시사를 했죠. 예. 사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국내적으로 상당히 좀 정치적인 위기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를 좀 성공시키는 것이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런 그 표면적으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잘 끝나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맞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태도가 어떨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악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점이죠. 아이고 그 악수. 야, 그 메르켈 총리하고는 악수도 안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청와대도 비장의 준비를 좀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양력도 키우고 예? 이거 악수 그렇게 손을 꽉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글쎄 말이죠. 그러면은 손을 더 세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악력을 많이 키워야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아주 이제 손을 빼려는 걸 놓지 않고 계속 잡고 흔들었다고 하죠. 네. 참. 아주 참, 예. 자,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예상대로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상당히 좀 날카로웠는데,
평가가 뭐 엇갈리죠, 당연히. 네, 당연히 모든 청문회가 다 그러니까요. 여야 이제 평가는 엇갈립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그 김학용 의원, 이 적격 부적격을 떠나서 보고서 채택 과정에 그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민주당의 그 간사이죠, 그 이철희 의원은 일부 흠결이 있긴 하지만 국방개혁의 그 책임자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쪽에서 바로 구체적인 논평이 나오지 않은 게 사실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적격 의견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예정된 국방위 전체 회의 과연 열릴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다만 정의당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부적격 의견을 내놓았었는데 이 정의당의 그 김종대 의원 애초 당에서 그 부적격 인사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청문회를 열어보니까 막상 손에 잡히는 게 없었다. 이제 이런 평을 내놓기도 해서 좀 주목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무슨 논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송영무 후보자도 이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논란이 됐던 이제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젊은 시절의 그 실수로 국민에게 그 송구스럽다 이렇게 범을 낮췄고요. 이제 법무법인 그 일촌에서 월 3천만 원의 그 고액 자문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도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줄은 몰랐다. 미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게다가 나아가서 그 방산업계의 그 수출을 위해서라면 후배 장성들의 그 로펌행을 적극 권하고 싶다면서 이제 정면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김영우 국방위원장, 네, 지금 바른정당 출신이죠. 마치 그 방산업체 회장님이 와서 그 이야기하는 것 같다면서 그 나라 지키는 게 먼저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 사드 배치 필요하다. 이렇게 딱 잡아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국회 비준 절차의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극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 국방개혁 처음부터 그 완전히 그 다시 짤 필요가 있다면서 이 전시작전관 환수 시기에 대해서는 국방개혁을 다시 설계한 다음에 그 수준을 갖췄을 때 환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고액 잔문료 같은 개인 신상 문제 이외에는 오히려 그 야권에서 듣고 싶은 견해를 많이 피력을 한 셈인데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즉각적인거나 그 직설적인 이 부정적인 논평이 나오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언뜻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제 또 다른 분이 청문회를 했는데 여기 주목을 별로 못 받은 분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영록 후보자죠. 그러게 말이죠. 근데 아니 이 사실 청문회에 이렇게 좀 관심을 덜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네? 본인이 이제 어떻게 좀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것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좀 앗아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앗아간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다는 게. 장관된 다음에 얘기하면 되죠. 그러나요? 네. 아무튼 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온통 관심이 쏠려서인지 아니면 이 김영록 장관 후보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죠. 역시 그 전남, 해남, 완도, 진도를 그 지역구로 두었던 이선 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인지 상당히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그 진행이 됐고요. 야당 의원들이 그 격려하는 모습도 이제 그 눈에 띄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그 정책 위주의 어제 그 인사청문회가 됐는데요. 이 김영록 후보자 올해 추석 전까지 그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그 김영란법의 그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농축산업계에서는 그 선물의 가액 한도를 좀 높이거나 이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이 좀 적용 대상에 그 제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하고 있죠. 그리고 김영록 후보자는 그 취임 후 가장 중요하게 다룰 문제로 쌀 생산 조정제, 가축 전염병, 가뭄 이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내년에 그 물가 상승률을 그 반영을 해서 쌀 목표 가격은 올리되 생산 조정제를 반드시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농민단체에서는 또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지막에 민감한 쟁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도 인사청문회 계속 이어지죠. 오늘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 청문회가 있는데 집중 검증 대상이죠. 네, 오늘도 야당이. 이제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는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역시 조금은 좀 비켜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김상곤 부총리 겸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그 논문 표절 문제가 그 최대 쟁점인데 야당 의원들은 그 석박사 학위 논문 그 표절 의혹과 주한미군 그 철수 선언문 참여로 불거진 그 2년적 편향성 논란을 그 집중적으로 이제 추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권에서 그 NLL 그 대화로 그 폐기 관련 논란 다시 거론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당 이야기를 좀 잠깐 못했네요. 못했어요. 네. 시간이 다 돼서. 그거 내일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는 사실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음주운전 은폐, 고액 수수료, 방산업체 유착 의혹 이런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요. 야당은 그래서 부적격 인사다, 자진 사퇴하라, 지명 철회하라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이시고 어제 청문회에서 참석을 하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청문회 이제 저도 좀 잠깐 봤습니다. 예. 네. 근데 예를 들면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의 기웃거린 편향적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은 진짜 문제 있다. MB 박근혜보다 못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군인 출신이라고 그래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니라 총선 준비를 했다는 사실 지적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게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야당에서 제기했던 여러 의혹 중에서 가령 무슨 셀프 훈장 받았다든가, 예. 따님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불법적으로 취업을 했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완전히 확인이 돼서 예. 야당 의원들도 어제는 제기를 안 했고요. 사실 문제가 된 건 이제 음주운전 하나는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젊은 날의 실수라고 사과를 했고, 고액 수수료, 고액 자문료 문제는 국민 감정과는 좀 어긋나지만, 가령 황교안 전 총리가 17개월 동안에 16억 받았다든가, 예.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고액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상당 부분이 해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아마 야당 입장에서 보면 부적격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지만, 예. 낙마시킬 정도의 결정적 어떤 그런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청문회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과를 하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국민 정서로 봤을 때 국민적 동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보통 정치권에서도 한두 번의 음주운전은 공천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보통 삼진아웃제라고 그래서 3번씩 음주운전, 말하자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되게 실수로 인정해서 본인의 반성을 받고 용서해 준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한 일은 아니지만 이제 한 번의 음주운전 때문에 장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자문료. 예? 네. 예, 고액 자문료죠. 수수료라고 자꾸 발음이 나오는데, 고액 자문료. 네. 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액이 아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겁니다. 과거 황교안, 또 정홍원 총리, 또 검찰총장 이런 분들 저희가 다 인준해 드렸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 국방장관 후보자에 비해서는 2배, 3배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도 문제가 됐지만, 그 문제를 지적하고, 통과를 시켜준 전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변호사였고 실제로 지금 이 송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가 아니라 이 장성이고 이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제 이제 율촌에 경영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법률 시장에서 이 국방 분야의 영역을 개척을 했다. 그래서 외국 회사와의 분쟁, 가령 이제 무기 수입 과정에서의 가격 문제라든가 이런 분쟁이 법률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있고, 또 방산업체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또 우리나라 무기를 해외로 수출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송영무 후보자가 필요했다 이렇게 해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법률 회사가 무슨 특별히 무슨 로비할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송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니. 네. 이 송영무 후보자 그 국방 관련된 법률 사건이 생겨서 변호사들이 소송을 맡을 때 이 송영무 같은 전문가에게 여러 가지 자문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자문료를 줬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구체적인 로비에 관여하는 거라기보다는 국방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자문한 것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이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뭐 사드 자체를 배치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분야겠지만 비준을 받아야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는 약간 좀 그 찬반으로 나눠져 있는 문제라서 아마 본인이 좀 더 깊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우회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뭐 결격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찬반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냐는 문제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가령 미국이 추가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비준이 되냐 안 되냐 사안이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1조 원 가까운 비용 분담을 요구한다면 국회 비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명백히 미국이 사드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비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우리 그 후보자의 입장이 저는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데 아마 백악관은 한미 FTA 문제를 제기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이 연합뉴스하고 전화 저 인터뷰를 했는데 백악관 당국하고 근데 그 미국산 자동차 판매에 대한 장벽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한미 FTA 문제 아니겠어요,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FTA 같은 그런 협정을 지렛대로 삼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은 좀 무역 불균형 문제, 말하자면 이제 현재 미국이 대한민국과의 무역 수지에 있어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관련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관세, 비관세 장벽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협정 자체를 새로 하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무역 수지의 그 여러 가지 서비스 수지까지 얘기를 해서 실제로는 한미 간의 무역 불균형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아마 우리 대통령이 해명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드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미국도. 네, 그건 사전 조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또 갑자기 꺼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상 간의 외교에 있어서는 비교적 짜여진 사전에 합의된 대로 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딱 갑자기 딱 저 다른 경우를 보면 좀 갑자기 얘기도 꺼내고 뭐 악수도 안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만반의 준비는 해가야 되겠지만. 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무슨 이슈로서 꺼내지는 않고. 뭐 지나가듯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전 의제에는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다른 얘기고 지금 관심 집중되는 얘기인데 이 국민의당이 이 지금 과거 이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그 증거 조작이요. 그죠? 이거 예전에 이때 당시에 우상호 의원께서 원내대표셨잖아요. 그죠? 원내대표이면서 선거대책위원장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때 증거가 조작됐을 거라고 의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문준용 씨의 그 이야기도 들었고, 또 문준용 씨 친구인 성모 씨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의 의혹 제기가 좀 근거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들었지만,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구지? 뭐 이런 정도 좀 이상하네. 뭐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설마 선거 때 그렇게 조작까지 할 거라는 그런 의심은 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는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렇죠. 네. 이게 또 우리가 같은 당을 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분들이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번에 사실은 이게 밝혀진 다음에도 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지 이런 좀 되게 황당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독 범행이 가능한 한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물론 이제 당원들 중에 그런 의혹을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지도부들이 말리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세상에 이게 지금 이음이라는 분이 조작을 서서 단독으로 했다 하더라도 최고위원이 그 내용을 제보받아서 전달해서 당의 주요 골간 라인의 그 사람들이 총동원돼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작 자체에 관여했냐 안 했냐는 것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조작된 사실을 근거로 선거 캠페인에 활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걸 퍼뜨렸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조작을 몰랐을 경우에는 뭐 막 얘기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검증 책임이 있는 것이죠. 검증 책임이 있다? 그럼요. 이걸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그런 제보가 왔다 그러면 그 제보한 사람의 실명을 확인을 합니다.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는 안 해도 실명을 확인해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당 관계자가. 그래서 녹취록만 보고서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검증을 안 하고 했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이런 의혹제기나 공방전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어떻게 무차별적인 그런 폭로전을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또 김인원 단장도 마찬가지고 이건 본인들이 몰랐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그건 검증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최소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정치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일단은 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들 또 결국 이게 안철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 공격용으로 조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 당사자들이 다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경중에 본인들이 자체 조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 수사 결과만 지켜본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스스로들 책임들을 서로 물어야 되겠죠. 공당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요.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한데 일각에서는 진짜 알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글쎄 사실 이런 조작 사건까지 안철수 후보가 알았을 거라고는 저는 판단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게 조작된 걸 알면서 쓰도록 허용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그러나 본인이 데려온 최고위원, 본인과 친분이 있는 당원이 이런 일에 관여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박주성 위원장은 증거조작 사건의 본질이 문준영 씨 특혜 의혹이기 때문에 일단 증거조작 사건의 진상이 규명된 뒤에 특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진실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은 조작이고 의혹은 의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조작했으면 의혹이 아닌 것이지 자신들이 조작해놓고 의혹은 여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건 진실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상호 대표께서는 그 조작된 증거 때문에 의혹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의혹을 증명하는 그런 이제 입장은 원래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실관계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으면 의혹이 아닌 것이죠. 거짓 의혹이 된 것인데 그걸 이제 와서 조작은 조작이고 의혹은 의혹이다 주장한다는 건 조작한 당사자들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하여간 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죠.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7시 40분 44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고장차 여파를 받습니다.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기름램프 이전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시속 2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대략 25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은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 지날 때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작대교 지난 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수대교부터 작업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동작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 조금 전에 끝이 났지만 올림픽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이 밖에 오늘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대 설치 및 준비 관계로 송월길 정동 사거리에서 교남 파출소 사이 양방면 전면 통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이 내용은 바른정당 정병국 전 대표가 출간한 저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당사자인 홍준표 전 지사는 이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전 대표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이 책 쓰신 것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계신데 홍 전 지사가 바른정당에 합류 의사를 보였다. 이 대목이 이제 상당히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저희가 그 대통령 탄핵하고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거의 괴멸하다시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참회록을 썼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분당하는 과정에서의 일화를 하나 소개를 시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취지에서 쓰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분당하고 창당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더라. 저희가 이제 몇 명이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처음 창당할 때 몇 명이 참여를 할 거냐는 문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창당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전부 다 저희들 크로스 체킹을 했어요. 예. 근데 그런 과정에 한 의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서 언제 탈당을 해서 언제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35명이 탈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2월 27일 날 탈당할 때 29명만 탈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6명이 왜 탈당을 하지 않게 됐냐. 하나하나 묻는 과정 속에서 윤한홍 의원은 홍준표 지사가, 당시 지사가 2월 16일 날 공판이 있는데 무죄 판정이 거의 확실시하니까 하게 되면 같이 입당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전해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홍준표 지사는 우리가 입당을 시킬 당사자도 아니고요. 탈당을 시킬 당사자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윤한홍 의원이 왜 가장 적극적으로 초선 의원 중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 왜 동참을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분을 접촉하고 온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직접 들으신 건 아니네요. 제 혼자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윤한홍 의원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경선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정병국 의원이 이런 정치적 술수로 5선 국회의원이 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제가 참
초선 의원에게 그 입장이 어떤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막말을 해서는 안 되고 정치를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죠. 그는 그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보고 자신이 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그거를 제가 직접 들어서 얘기를 해도 제가 저 혼자서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을 한 거고 그 당시에 또 기자들이 탈당을 한다고 그랬다가 탈당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다 개별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그 당시에도 공론화가 됐던 겁니다. 예. 저는 이 시점에서 곤란하겠죠. 곤란하겠지만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홍준표 전 지사 측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볼 테니까요. 요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책에서 보수의 안보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언급도 하셨죠.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고 저는 극단적으로 예. 보수가 그동안 안보 장사를 했다. 선거 때마다. 예.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안보, 지금과 같이 위기 국면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감각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양측이 늑대 소년이 되고 말았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우리 보수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좀 있으면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한미 정상회담, 이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출범하고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이 지금 비치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 공감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회담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다르면 다른 생각을 좁혀가는 게 회담 아니겠어요? 특히 한미 간의 관계에서 특히 남북 간에 대치되어 있고 북한의 핵을 개발해서 핵을 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예. 그건 국제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과 함께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우선 미국과 함께 공감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백악관하고 연합뉴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백악관 측은 사드 문제는 이제 어쨌든 주요 의제에서 빠졌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의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고, 이 관세 문제, 한미 FTA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사드 문제에 대해서 돌발적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협상의 여지가 이제 좁혀지고 협상의 여지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일단은 사드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공개화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공개적으로 더 이상 논의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세 문제와 FTA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죠. 예. 또 다른 압박입니다, 이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드 문제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보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대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이게 사드 배치 문제를 벌써 3년 전서부터 저는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 예. 그 당시에 제가 주장할 때는 이것을 카드로 쓰자는 거였었어요. 예. 외교적 압박 카드로 중국에게도 압박을 할 수가 있고 북한에게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쓰자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는 우리는 협상한 적도 없고 배치도 안 할 거고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줄기차게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당 의원들도 모르게 그냥 배치해버렸거든요. 예.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 이 정부도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정부는 이것을 그냥 군사적인 문제들을 전부 다 까발려서 놓고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미국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저는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요, 지금 요 부분 이해운 대표,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가 외교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동에는 정쟁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들어보셨죠? 예.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 청문회 정국인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그 회담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서 그 공감대를 만들어서 한 목소리가 나오게끔 꼭 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국민의당 왜 그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유중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던 것. 이게 이제 거의, 그건 뭐 이 사실로 거의 굳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일단 단독 범행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단독 범행이든 아니든 그런 수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예. 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그 마타도를 하면서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선되면 그만이다 하는 게 이제 과거에 그 김대엽 사건 같은 경우가 아니겠어요. 이해창 총재 아들 문제요. 예. 참으로 안타까워 이런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고요. 예.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예.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전용 그 아들 문제가 완벽하게 클리어되지 않았는데 예. 그걸로 그냥 다 덮어지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특검해야 된다. 문주정 씨 취업 특혜 의혹을 특검하고 이 조작은 조작대로 조사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일단은 검찰의 수사 거를 한번 보고 그 결과를 놓고 그게 미진하다. 그게 국민들의 납득이 안 간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특검도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정병국 전 대표였습니다.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병국 의원 측의 얘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저희가 홍준표 전 지사의 입장을 또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